8위. 가을 야구는 없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2025 시즌 아쉬움만 남긴 채 심하이 아예 끝나버렸어요. 그 아쉬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즌 중에 홍원빈의 은퇴 선언부터 시즌 종료 직후에 서건창, 박준표, 김승현 방출에 선수단 정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육성 선수 신분이었던 예진원 키움에서 우리가 작년에 데리고 왔었죠. 그리고 2022년 드래프트 3라운드 지명투수 강병호도 육성 신분은 말소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FA 시장, 2차 드래프트 등 다음 시즌을 위한 아주 바쁜 스토브 리그가 준비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외국인 선수 구성에 대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교체가 확 실시되는 외인 타자 자리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아직도 소크라테스 내려와라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97,600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안 된다. 왜? 출국 전에 소득세를 미납했다. 한국에 놀러 오는 거면 모를까. 롯데월드 오고 뭐 에버랜드 오는 거 이건 괜찮은데 직업 비자를 갖고 야구 선수 신분으로 들어오려면 세금 플러스 체납 과태료 내야 됩니다. 이게 1년 연봉보다 비싸요. 당연히 선수는 낼 생각이 없겠죠. 뭐 NGO도 아니고. 기량적인 부분을 다 떠나서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테스 재영입은 불가능하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해봅시다. 패트릭 위즈덤 재계약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 전반기 막바진 6월 말에 제가 위즈덤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영상을 올렸어요. 왜냐면 전반기만 하더라도 20개 홈런에 OPS가 0.948이었습니다. WRC 플러스가 리그탑 5 안에 들었죠. 이때는 장타도 장타지만 볼넷으로 인한 출루율이 3할 7푼으로 최소한의 생산성이 보장됐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 타율, 출루율, 장타율이 모두 무너지면서 시즌 막바지에는 뭐 존재감이 완전히 지워졌죠. 후반기 OPS가 0.72. 참고로 유격수 박찬호의 시즌 OPS가 0.72예요. 기아의 가을 야구 탈락 지분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 팩트죠. 35개의 홈런으로 리그 홈런 2위, 50개를 친 디아즈가 628타석 144경기 전 경기를 출장했어요. 32개를 친 노시환 역시 624타석에 144경기 전 경기 출장을 한 데 비해 위즈덤은 486타석 119경기를 뛰면서 35개 를 때렸다. 역시 홈런 생산성은 비율로만 따져도 뭐 어마무시했습니다. 반면에 삼진 개수도 142개로 리그 3위의 위험. 말 그대로 장점과 단점이 너무나 명확해요. 안 그래도 김도영이 시즌 30경기밖에 뛰지 못했고 김선빈, 나성범 등이 약 100경기를 결장하면서 클린업 타순이 약화되어 있었는데 위즈덤과 오선우 이 두 명의 삼진 머신이 클린업 타순에 배치되면서 기아의 동맥경화 타격 흐름에 크게 한몫했죠. 오풍기, 위풍기만으로도 그냥 한여름에도 개마고원 그 한파에 오장육부가 얼어붙을 것 같은데 후반기 들어서 나풍기까지 가세야죠. 나성범이 25%, 위즈덤 29%, 오선우 33%라는 이 환장의 삼진 트리오 맹활약에 기아 팬들의 눈물마저 얼어붙었다. 많은 팬들이 이제 위즈덤의 빈곤한 득점권 타율과 레버리지 상황의 취약성을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은 좀 유보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득점권 타율, 즉 상황에 따른 타격 결과물은요 매년 바뀌어요. 과거 해태 타이거즈의 김성한, NC의 박민우, 그리고 최영우 같은 특별한 이 아웃라이어들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타자가 어떤 애는 득점권 타율이 본인의 타율보다 높고 또 다른 애는 다소 낮게 나오고 이러면서 결국 커리어 평균에 수렴하는 게 보통입니다. 위즈덤 역시 메이저리그 커리어를 보면 그랬어요. 레버리지 상황에 따른 결과물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이버매트리션들은 클러치 히터는 허상이다 라고까지 좀 과격한 주장을 하죠. 일반적인 타자라면 저도 사실 이쪽에 가까운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위즈덤은 에버리지 자체가 낮아요. 득점권 타율도 타율이다. 이거 제가 시즌 중에 한 수백만 번 울부짖었죠. 타율 자체가 심각하게 낮은 타자가 득점권 타율이라는 것만 따로 짜다시 높기 힘들다. 인플레이 상황 자체를 만들 확률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일부 팬들이 내년에 위즈덤이 KBO 리그에 적응하면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준수한 코너 내야 수비를 감안하면 1루 3루 재계약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후반기 홈런을 제외한 모든 지표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건 삼진율이에요. 전반기 293타석에서 77개 삼진을 당했는데 후반기는 192타석 만에 65개 삼진을 당했어요. 반면에 볼넷은 전반기 41개에서 후반기 11개로 급격하게 줄었고요. 이렇게 보면 적응의 과정이 아니라 반대로 공략당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고
선수이고 올해 만 나이도 34살의 선수, 허리 부상 등으로 거의 30경기 가까이 결장한 선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만큼 위즈덤이 매력적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특히 야스진 구성에 있어 다음 시즌은 올 시즌과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도 시즌 중에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적어도 25시즌 전에 기아 라인업은 외인 타자 한 자리는 실험을 해도 좋을 만큼 빈틈이 없었어요. 리드오프 자리를 제외하면 고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김도영, 최영우, 나성범, 김선빈으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의 흐름이나 이우성, 최원준, 김태군 혹은 한준수가 들어가는 이 하위 타선의 짜임새는 비단 기아 타이거즈 내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야구 전문가들이 타이거즈를 절대 강자로 꼽았던 이유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로저 버나디나 이후로 소크라테스 브리토까지 기아가 선호해왔던 육각형 팔방민의 외야수 대신에 정말 오랜만에 파워 몰빵 컨셉 픽을 한 거죠. 야, 너는 그냥 똑딱똑딱 소참 쏘지 마라. 그런 거 할래는 너 말고도 우리 팀엔 많아. 그냥 잊을만 하면 한 번씩 155mm 똥포나 쏘면서 상대 투수 오금저리게 만들어줘라. 이 구성 자체가, 이런 계획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봐요. 제대로 돌아가기만 했으면 실제로 꽤 괜찮은 그림이 나왔을 거다. 그러나 현실은 김도영 햄스트링 3연봉에 김선빈, 나성범이 종아리 부상으로 시즌의 3분의 1을 날려먹으면서 규정 타석을 소화한 야수가 박찬호, 최영우, 오선우, 위즈덤 이 4명으로 끝나버렸다라는 거. 뭐 위즈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죠. 야, 니들 안타 칠 애들 많다며, 나보고 홈런만 신경 쓰라며. 근데 자꾸 바라는 게 많아진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죠. KBO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에게 히어로 룰은 숙명이에요. 아이언맨이 되고 토르가 돼야 되고 헐크가 돼야 돼요. 실제로 지난 시즌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다가 올스타전이 끝나고 교체된 데이비드 맥키넌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친구가 사실 그전 시즌에 일본 리그에서도 꽤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KBO로 넘어왔는데 KBO 리그는 외국인 타자에게 너무 큰 기대를 가진다. 때론 그게 부담스럽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크보는 아프지만 않으면 일단 경기는 뛰게 해주죠. 일본은 그런 거 없습니다. 조금만 부진하면 바로 2군으로 보내버리고 또 다른 외국인 타자를 콜업해 기용을 하죠. 선수풀이 풍부하고 예비 자원이 늘 준비되어 있는 일본 리그와 상대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쥐어짜면서 리그를 치러야 되는 KBO와는 이런 환경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뭐 일본처럼 외국인 선수 4명 5명 쟁여놓고 골라 쓸 수 있는 환경이라면 저도 위즈덤 킵해놓고 다른 야수도 계약한 다음에 경쟁에서 골라 써보자 이야기하고 싶지만 현실은 다르죠. 26시즌 기아는 리툴링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일단 유격수 박찬호가 FA 자격이 될 예정이라 잔류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다. 나성범, 김선빈이 또 한 살 먹는다. 김호령이 주전 중요수로 뛸 예정이지만 과연 25시즌의 타격 센성을 재현할 것이냐, 이 역시 미지수고요. 25시즌에 비해 거의 모든 포지션이 느낌표 아닌 물음표를 띈 상태로 시즌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컨셉픽을 할 수 있는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최소한의 에버리지, 타격, 컨택률이 보장된 육각형 유형의 선수를 픽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즈덤과는 결발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기아가 여유가 없어요. 그럼 포지션은 내야냐 외야냐, 혹자는 오선우가 외야보단 1루가 편하니까 코너 외야수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외야가 급한 건 맞아요. 워낙 수비대는 외야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코너 외야 수비 상태가 엉망진창 개진상 상태죠. 그런데 솔직히 내야고 외야고 그냥 존나 빠따 강한 놈 데리고 오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에 맞춰서 오선우는 물론이고 다른 선수들이 시즌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오선우가 25시즌에 놀라운 브레이크아웃 시즌을 했지만 말 그대로 브레이크아웃일 뿐이고요.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냐? 절대 아니죠. 내년에 우상향을 할지 아니면 정체 혹은 퇴보할지 아무도 모른다. 최소한 3년은 꾸준하게 기량 증명을 해야 어느 정도 계산이 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선우는 본인이 확실히 준비를 잘해서 본인의 가치를 증명해야지 내 자리 좀 내놔봐요, 나 18개 홈런 깠는데, 이런 소리를 할 지금 계제는 아니라는 게 중론이죠. 저는 홈런의 가치를 무척 높게 평가해요. 영양가고 뭐고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확률성 그 자체인 야구에서 100%의 확률로 득점할 수 있는 홈런의 가치는 절대적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같은 맥락으로 100%의 확률로 인플레이 상황을 죽여버리는 삼진에 대한 디버프 역시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는 편입니다. 그런 편에서 외즈덤과의 재계약은 불가하다. 내일과 올러에 대한 생각은 다음 영상 때도 남겨드리고요. 투수나 야수나 후보자들은 메이저리그 쪽도 시즌이 끝나야 방출자가 나오니까 그때 또 리스트업을 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위즈덤 수고했고 건강하게 야구 선수로서의 커리어 마감 잘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놀고 싶
싶다 했습니다. 안녕.